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야구팀을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독조차 영입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해병대 현역 상사가 감독을 맡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야 했던 해병대 상사, 그리고 해병대 전체 상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모든 하사관들이 자신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모금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던 1973년 10월까지 해병대 야구단을 유지하면서 전국 실업대회인 백호기 대회에서 우승했던 가슴 뭉클한 사연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야구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했던 해병대 야구단,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해병대 현역 상사가 감독을 맡았다고 하니까 해병대 야구단은 그냥 육사, 해사, 공사 이런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처럼 육해공군 해병대의 체육대회 때 출전하는 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해병대 야구단에서 활약했던 김성근, 김인식, 강병철, 이희수, 한동화, 또 김소식, 김우열, 임신근, 우용득,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서도 해병대 야구단을 요즘 사회인 야구단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분들은 야구를 아주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야구 중계방송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 야구단은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단이 생기기 한참 전인 73년까지 군 실업야구팀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존재했던, 당시로서는 지금의 프로야구만큼이나 국내 최정상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9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돼서 해병대 야구단 또한 공군 야구단에 흡수 합병됐던 7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당시 조흥은행, 최신부, 서울시청, 공군, 대한통운, 해운공사, 한일은행, 철도청, 해병대, 이렇게 9개 팀은 백호기 대회에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그럼 해병대 야구단이 동네 야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셨죠? 오늘의 사연은 60년대 당시 해병대에서 근무하셨던 해관 35기 선배님이 대부분의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과거 신문기사 등을 조사해서 보충했습니다. 해병대를 포함한 과거 군대 내부의 사건 사고들은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해병대 야구단과 관련한 내용들은 비교적 자세히 기사화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먼저 해병대 야구단과 관련해서 선배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은 50년대 중반에 해병대 농구단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빅토리라는 농구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해병대 농구단을 포함한 총 10개 팀과 경기를 했는데, 당시 해병대 농구단이 국내 1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팀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야구단에 앞서서 먼저 당시의 해병대 농구단과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수십 년 전에 해병대 농구단이 국내 1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팀을 꺾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사건이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당시 다른 팀들은 전부 패했는데 해병대 농구단만이 유일하게 승리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평균 신장이 1m 80도 안 되는 국내 농구팀이 2m급 선수들이 즐비한 농구의 본산 미국 팀을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마도 대학생과 중학생 정도의 게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누구도
미국을 이길 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해병대 농구팀은 농구가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해병대 전투력을 발휘해서 장신의 미국 팀을 꺾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1955년 7월 1일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제가 좀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0전 9승 1패 빅토리 농구단 한국을 떠나다, 이런 제목하에 빅토리 농구단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1시부터 대고려대, 또 같은 날 6시부터는 대산업은행전을 역시 육군체육관에서 거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육군체육관은 1955년 6월에 육군체육관으로 지붕 없이 노천으로 개관을 했다가 서울시가 인수한 이후인 63년에 지붕을 씌워서 다시 개관한 장충체육관을 이르는 말입니다.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건축가 최종완, 이분이 설계를 하고 삼부 토건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돔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총 공사비가 당시 돈으로 9,2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신문에서는 국내 10개 팀과의 전적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점수를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즉 광주에서는 빅토리 팀이 85대 56으로 이겼고 연세대한테는 72대 52, 또 고려대한테는 65대 48, 이런 식으로 빅토리가 대부분 40점 이상의 득점을 올리면서 10번의 경기 중 9번을 이겼는데 해병대 농구단한테는 16대 20으로 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3점 슛이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다면 한 게임에서 8골밖에 못 넣었다는 뜻이죠. 물론 해병대의 20점도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4점, 2골 차로 해병대 농구단이 미국 팀을 꺾은 겁니다. 중학생 시절 부산에서 이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는 선배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해병대 농구 선수들의 모습은 흡사 쥐새끼 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장신의 미국 선수들 허리 밑으로 파고들면서 패스하고 이에 키가 큰 미국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 또한 당시로서는 정확히 4년 전 6.25 전쟁 도솔산에서 보여줬던 해병대의 치열한 육박전 투혼, 그들의 눈에 농구 골대는 점령해야 할 보물이었으므로 그들이 던진 농구공은 수류탄이었다. 마침내 해병대는 비록 16명의 피해를 입었지만 20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 결국 해병대는 20대 16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합니다. 국내 1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따라서 미국 빅토리 농구단은 10전 9승 1패. 근데 골은 별로 안 났습니다. 이걸 혼전, 난전, 그 경기의 모습은 안 보셔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해병대 농구단은 나중에 시작한 축구단, 야구단에 앞서서 해병대 최초로 만들어진 운동팀이었다고 합니다. 연희 전문 출신의 베를린 올림픽, 또 해방 후에는 런던 올림픽에 농구 선수로 출전했던 장이진, 이분께서 해병대 농구단의 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장이진 감독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6년제 중학생들 사이에서 빨간 바탕에 노란색 해병대라고 쓰인 유니폼을 입고 전국을 휩쓸던 해병대 농구단, 장이진 감독이야말로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과 해병대 농구단이 당시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로 가자. 또 다른 분의 제보에 따르면 이 해병대 농구단에 이어서 역시나 50년대에 만들어진 해병대 축구단이 서울운동장,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 특히나 육군 CID, 그러니까 헌병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육군 CID가 강팀이었던 모양인데 이날엔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의 덤프트럭이 자갈을 가득 싣고 대기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판정 시비 등으로 중간에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는데 그럴 때면 후암동에서 대기하고 있던 자갈을 가득 실은 트럭이 운동장으로 달려갔고 그러면 해병대 응원단이 돌을 던지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극성스러운 응원단을 보면 상대팀 선수나 심판 모두가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는 유명한 선수들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동선수 출신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한 대원들 중에서 선발을 한 다음에 해병대 예비역 대위 박상훈이라는 분이 해병대 축구단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50년대 이러한 해병대의 투지는 이걸 뭐 투지라고 해야 되나 곤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50년대의 해병대 축구단은 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김정남, 김호, 이회택 등이 가세함으로써 절정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대 정년기의 젊은이들 역시 해병대로 가자. 아무튼 해병대 축구 좀 문제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단 체육대회 축구 결승전, 이때는 워낙 중요한 경기라서 소령이 심판을 보죠. 단상에는 사단장, 부사단장, 각 연대장들, 아마 대대장급 이상은 단상에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관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모 연대 대표 선수의 태클로 상대 선수가 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칙 휘슬이 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심판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려던 찰나 갑자기 단상에서 대령 계급장을 단 분이 뛰어내려오더니만 경기장에 난입해서 심판을 옆차기로 날려버린 사건. 파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팀의 연대장이었던 거죠. 아무튼 80년대 이런 모습은 아마도 50년대 해병대 축구단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자갈을 가득 싣고 대기했던 덤프트럭, 그리고 심판이나 상대 선수들을 향해 자갈을 던졌던 그런 전통. 이런 것도 전통인가. 그러고 보면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축구공 2개 놓고 공 차는 거 해병대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 1개짜리 축구보다 2배를 더 뛰어야 된다는 그거. 아무튼 해병대 축구단, 그러니까 김정남, 김호, 조중현, 이회택 등이 활약했던 60년대 전성기 때의 모습은 나중에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야구단. 오늘 방송의 시작부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해병대 야구단의 개략적인 역사를 보면 1956년에 창단돼서 1964년에는 해군 야구단을 합병했고 19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직후인 73년 11월에 공군 야구단에 합병됨으로써 사라진 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창단한 1956년부터 1963년까지는 전국 실업대회에 참가한 기록도 없고 다른 특별한 기록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63년 6월에 해군 헌병감실 야구단이라는 명칭으로 해군 및 해병대 혼성으로 야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야구선수 출신의 입대자들로 야구단을 만들어서 군 실업 야구 대회에 출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군 실업 야구 대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시 출전 팀들은 실업팀, 금융팀, 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했는데 금융팀 역시나 크게 보면 회사 소속, 즉 실업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군 실업 야구대회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명칭이 해군이나 해병대 야구단이 아닌 해군 헌병감실 야구단, 좀 특이하죠. 이런 건 아까 축구에서 말씀드린
육군 CID와 같은 케이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군을 대표하는 명칭이 아닌 각 군 소속 부대 단위의 운동팀은 야구의 육군 격리단, 축구의 육군 특무부대, 첩보부대, 공병단, 지금은 육해공군 해병대마저도 구분하지 않고 국군 체육부대 상무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같은 군 내부에서도 여러 팀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나름 예산, 즉 융통성 있는 돈이 좀 있는 부대 또는 부서들에게 이런 운동팀을 맡긴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1963년에 해군 해병대 혼성으로 만들어진 야구단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지금 같으면 일종의 구단주와 같은 해군 헌병감실, 여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시는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되기 한참 전, 그런데 해군 헌병감은 해군 대령, 또 헌병 차감은 해병대 대령, 서울지구 헌병대장은 해병대 중령,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5, 60년대에 해병대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당시 직속 상관 관직 성명에 해군 참모총장이 있었다는 공통적인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럼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73년 이전의 해군과 해병대는 과연 어떤 관계였냐? 이건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돼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한 다음 나중에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63년에 해군 해병대 혼성으로 이루어진 해군 헌병감실 야구단은 그 이후에도 특별한 활동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인 1964년에는 해군에서 해군 해병대 혼성팀의 예산을 끊음으로써 해병대가 해군 선수들을 합병하고 해병대 단일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산 문제로 1년 만에 다시 해병대는 야구팀의 해체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해병대 야구단은 1956년 창단, 1963년에는 해군 해병대 혼성으로 재편성, 64년에는 해병대 단독으로 야구팀을 유지했고 1965년에는 이마저도 해체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해병대 야구팀 해체라는 위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해병대 조혜연 상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분을 소개하는 2005년 7월 4일자 세계일보의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야구인 출신 감독 조혜연, 이런 제목하에 야구인 출신이 아니면서도 실업 야구팀 감독을 역임한 특이한 이력의 조혜연은 야구 이론가로 잘 알려져 있다. 1928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그는 비야구인 출신이면서도 야구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국내에서 최고의 일본 야구 전문가로 꼽히는 그를 야구인들은 조상사로 더 잘 기억하고 있다. 해병대 시절 상사 신분으로 야구계와 인연을 맺은 이력, 유창한 일본어 실력, 일본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오로지 독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야구인들에게 경외심마저 자아내게 했다. 특히 1963년 창단된 해군 헌병감실 야구팀 주무로 일하다가 1965년 팀이 해체되자 하사관들의 뜻을 모아 해병대 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그의 공로는 야구인들로부터 높이 인정받는 부분. 이쯤에서 중간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63년 창단된 해군 헌병감실에 해군 해병대 혼성팀 주무로 있으면서 야구단의 살림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9년에 해군 법무하사관으로 입대를 한 분이니까 시작은 해군,
그러나 해병대로 넘어와서도 법무하사관 출신답게 헌병감실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야구와 인연을 맺은 일명 조상사는 2년 만에 팀이 해체를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분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면, 당시 조혜연은 서울 효창동 집을 팔아 팀 존속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어떠십니까? 야구에 대한 열정, 해병대 야구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자신의 집까지 팔았겠습니까? 63년에 야구단의 주무를 맡아서 야구단의 살림살이를 챙겼지만 결국은 돈이 없어서 팀이 해체되는 상황. 여기서 그분은 자신의 집을 팔았던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해병대 야구단에는 감독조차 없었습니다. 야구 배트, 글러브 그런 걸 사는 돈까지 절약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독이 원하는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 따라서 야구단의 주무인 조상사께서 실질적인 감독 직무까지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상사 이분이 나중에 야구 관련 책을 3권씩이나 집필하신 걸 보면 비록 선수 출신은 아닐지라도 야구 이론에서는 상당한 전문가였던 게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튼 조혜연 상사는 자신의 효창동 집을 팔아가면서 야구단의 살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에 감동을 받은 해병대 하사관단에서는 전체 해병대 상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해병대 전체 하사관들이 자신의 월급에서 일부를 모금하는 걸 결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해병대 조상사님의 행동도 존경스럽고, 이에 호응한 전체 해병대 하사관들의 행동 또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해병대 하사관들의 노력 덕분에 해병대 야구단은 해체를 번복하고 1966년에 재창단에 가까운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월급은 원래 이들이 비록 실업팀 소속이었다고 해도 병역 의무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월급은 당시 사병 월급 그대로였으니까 이건 비용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감독은 영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재창단한 66년 2월부터 67년 10월 그 유명한 김진영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조상사님이 실질적인 감독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 감독이 부임한 67년 이후 해병대 야구단은 강병철, 한동화, 김자열, 조성주 등의 활약으로 서서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후 1969년에는 드디어 백호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만 70년 8월 김진영 감독이 다른 실업팀으로 옮겨가면서 해병대 야구단은 다시 감독이 없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동안 주무를 맡아오던 조혜연 상사가 정식으로 감독 대행을 맡게 됨으로써 선수들의 연습까지 책임을 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야구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은 별로 곱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3년 동안 붙잡아두고 맨날 빠따만 치다가 다 망쳐놓을 것이다. 쟤들이 해병대에 가서 무슨 실력 향상이 있겠는가. 평소 실력의 유지는 고사하고 아마 제대하고 나면 그냥 개병대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야구계의 불편한 시선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혜연 상사가 지휘봉을 잡은 해병대 야구단은 1972년 백호기 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주변에 이러한 의구심을 말끔히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우승을 한 그 전해인 1971년 실업야구 올스타전에서 이때도 조혜연 상사는 실업단 감독으로
금융단에 승리함으로써 승리 감독상을 받게 됐고,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감독으로서의 자질도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명실상부. 그래서 조혜영 감독이 그 72년도 해병대를 우승으로 이끈 그런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 해병대 선수들을 주축으로 일본 원정팀을 꾸리면서 이 한국 실업팀의 감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때 조혜연 감독 체제 하에서는 김성근 코치, 또 선수로는 강병철, 장원순, 이희수, 한동화, 김우열, 김유현 등이 활약함으로써 해병대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조혜연 감독, 조혜연 상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 후 MBC, 청룡, 빙그레 등에서 활동하시다가 1993년부터 97년까지는 한국야구위원회 운영부장 및 규칙위원장을 역임하시고 2014년 10월 8일 향년 87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그 유명한 배성서, 김영덕 감독조차도 각종 기록, 야구 규칙 이거 관련해서는 이분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현역 시절 전국 대회인 백호기에서 우승을 달성한 조혜연 감독은 1973년 5월 감독을 그만두고 이때부터는 김용욱 감독이 해병대 야구단의 지휘봉을 잡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73년 5월부터 프로야구가 출범한 82년까지는 조혜연 상사의 다른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73년 이때 전역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3년 이후의 거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혜연 상사 다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김용욱 감독 시절에는 임신근, 우용덕, 김우열, 김종우, 도중현 등의 선수가 활약했습니다만 몇 달 지나지 않은 73년 10월 10일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됨으로써 해병대 야구단 또한 그 다음 달인 11월에는 공군 야구단에 합병되었습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입었던 빨간 유니폼 대신에 공군의 상징인 코발트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해병대에서 아주 특이했던 해병대 야구단의 대부 조혜연 상사, 또한 우리나라 야구계에서도 비야구인 출신으로서 감독으로 성공한 조혜연 감독, 이렇게 두 분, 그러나 실상은 한 분인 전설의 해병대 상사, 그리고 해병대 전체 하사관들의 모금으로 기사회생한 해병대 야구단, 그들의 얘기를 소개해 봤습니다. 저는 이런 해병대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해병대를 위해서 과거 조 상사님은 집까지 팔고 전체 하사관들은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나는 해병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조 상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해병대 고위 장군으로 있으면서 해병대를 팔아먹고 또 다른 시기에 해병대를 팔고 다니는 또 다른 예비역 고위 장군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시 모금에 동참했던 해병대 1호봉 하사만큼이라도 해병대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써본 적이 있느냐고. 돈 앞에서 해병의 긍지와 명예를 버렸던 일부 별단 장군들보다 훨씬 해병스러웠던 조상사님 같은 분이 그립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면서 오늘 방송 중에 약간씩 언급한 해병대의 다른 운동팀, 그러니까 축구단, 태권도단, 그리고 최희준, 최갑석, 도미, 박일남 등이 활동했던 해병대 연예대, 그리고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호, 이런 분들이 근무했던 군악대 등의 사연을 좀 더 모아서 나중에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